안녕하세요. 범유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대혼란 와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뱅은 물론 대형은행도 상당히 혼선에 가까운 스탠스 보여주고 있고요. 중단 예고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번복했다가 다시 중단하기도 하고, 은행은 대면 대출만 운영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2025년 들어오면서 살짝 스탠스가 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고객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악재가 터질 수가 있겠고요. 주요 은행별 비대면 주담대 대응을 보면 KB국민은행은 중단을 예고했다가 다시 재개로 번복을 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 상태입니다. 하나은행 역시 일단 유지. 우리은행과 농협은 원천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이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연성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별로 너무 제각각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각각 속도로 대출 빚장 푸는 은행의 속사정, 역시 은행별로 국민, 신한, 우리은행, 새해도 집 있으면 주담대를 기본적으로 못 받아. 어찌 보면 대출 연장,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농협은 전세대출 취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올해도 전부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은행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택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신규 주담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비수도권 주택까지 유주택자의 대출 제한하고 있고요. 역시 대출 규제 그 분위기가 좀 쫙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농협은행은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주담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이 조건이 붙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이 조치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점점 더 이 대출 상황은 더욱더 2025년 들어서 총량제가 다시 리셋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깨고 더욱더 대출 규제가 억제어가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와중에도 이 금리가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죠. 3.42에서 5.92 고정금리인데,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해봐도 하단이 0.07%, 상단이 0.1%씩 오르고 있다는 얘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특히 시중은행 금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금리 하한선이 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밀어 올려. 왜냐하면 가상금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 쫙 벌려가지고 예금금리 낮추고 주담대 금리 올려서 그 마진,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의 본능적 움직임, 여전한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하단금리 오르고 상단금리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연체율이 0.48%, 전월 대비 0.0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전 월말과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만큼 이게 신용대출의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바로 영향을 받죠. 주담대 역시도. 이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도 3분기 중소기업 대출 부분 신규 연체액이 3조 원 넘게 증가. 그만큼 대출 연체 규모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역대 최고치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체율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요. 아무튼 고환율로 기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 이 가치 상승에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자기 자본으로 인해서 그 가치 증식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돈 꺼와서 빌려와서 거기다 자금을 묻어두고 아파트 콘크리트 밑에서 쭉쭉 자라나는 아파트 가치의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소득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다 빌려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고금리 상황이 이제 뭐 작년에 본격적으로 미 연준에서 공격적인 B컷을 단행하면서 야,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본적 이 금리 인식이 상당 부분 하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도 더 이상 이전의 제로금리 같은 어떤 이 초저금리 시대로 도저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 뭐 돈 빌리기 어렵게 되고요. 지금 카드론이 무려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자가 15%입니다.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카드가 1년 새 23% 정도 카드론이 증가를 했는데 이 카드론 평균 금리를 보면 14.37이에요. 거의 15% 가깝죠. 카드론 평균 금리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우리은행 계열의 우리카드 15.39%. 눈 튀어나오죠. 롯데카드 14.93%. 이게 소수점으로 걸려 있어서 그렇지 거의 15%야. 삼성카드도 14.79, 현대카드 14.48 등등. 국민카드 14.12. 기본적으로 14% 넘어가고 있고 거의 15%에 육박하는데 우리은행 계열의 우리카드가 15% 지금 금리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 부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 뭐 대출 연체율이 팬데믹 때의 3.4배 정도로 치솟고 있어요. 지금 급전을 지금 땡겨와야 되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엉망이잖아. 뭔가 이 가게를 내놓기도 좀 그렇고 장사를 좀 접기도 그렇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빚으로 연명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뭐 급전 땡기려면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러니 뭐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내수 경기 침체의 여파가 금리 부분에서 이게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뭐 아파트 시장 당연하죠. 영끌 역시도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만 뿐이겠습니까? 카드론 긁고 와. 또 뭐 친인척, 뭐 아는 사람, 지인들 다 끌고 와가지고 정말 1년 후에는 내가 고점에서 잡은 아파트 더 고점으로 올라설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경매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강남권도 예외가 아니고 무려 고금리 못 버티고 영끌족들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가 3,500건을 지금 치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냥 경매 시장에서 복물 터지듯이 매물이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면 매매 시장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이 선제지표의 빨간불이 확실하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강남 아파트들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 뭐 대치동 지금 3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음마 아파트에서 경매가 나오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경매 시장에 이 상급지 아파트들이 뭐 빈번하게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역시도 40억에 지금 최저가로 나왔는데 경매로 나오고 있고요. 대치 아이파크 역시도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 31억 1,200만 원으로 나왔네요. 20% 정도 감가가 돼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미국 금리 변동성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치명적이다. 그만큼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전체 시장 금리를 조금 숨죽이는 좀 낮춰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보다 뭐 악재가 지금 더 깔려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 달러 현상은 유동성 공급의 확대 때문에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천만에 오히려 강달러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금리 자체를 좀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달러 자체가 하드하게 가니까 이거 뭐 국채가 막 금리가 흔들거리고 시작하고 들썩거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지금 금리가 2025년 1월 말쯤 되면
더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미국 국채 보세요. 4.7%. 10년물이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주말만 해도 뭐 4.6% 정도, 4.6%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 4.7% 중반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 역시 미국 국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2.6%. 근데 지금 한국 국채가 또 원인이 문제가 지금 환율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딱 국채로 들어왔다가 다시 팔고 나가는 뭐 대대적인 어떤 매각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환율은 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 국채는 일본 국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중국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뭐 상당 부분 일본 국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어떤 영향도 보이고 있는데, 고스란히 한국이 다 떠안아야 될 악재란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뭐 달러 인덱스 뭐 109.65까지 올랐네. 이 110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뭐 거의 1470원대로서 엄청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다시 80원, 90원, 1500원대 뚫을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이고요. 새벽에 또 미국이 고용 강세 지표가 나왔죠. 금융시장이 뭐 충격을 받게 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4.8%에 육박하기도 했고, 당연히 뭐 미국 국채가 오르니까 미국 증시는 1.6% 하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전문가 전망치 15만 5천 명 큰 폭으로 웃도는 시치죠. 당연히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경기 자체가 과열이 되면 그 과열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 특별히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알러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막 좋고 고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연준은 상당히 정말 매파의 눈을 딱 가지고 치켜 뜨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는 파월 연준 의장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연준 의장 바뀌나 트럼프 파월 후임 명단 작성 중이래. 이거 무슨 살생부도 아니고 파월이 과연 이런 분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어차피 트럼프는 유동성 확대입니다. 금리를 좀 낮춰서 미국이 수출하는 데 좀 유리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파월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비축 불가 발언 뭐 폭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뭐 1억 3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상당히 선호하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글쎄요, 상당히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명암이 다른, 서로 간에 엄청난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금리 부분은 지금 미국이 4.5%, 한국이 3.0%인데 미국 쪽에서 뭐 2회 정도 올해 2025년 정도 금리 인하를 가져갈 거라고 했지만 아마 4회 정도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원달러 환율 1473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결국 이렇게 금리 부분에 있어서 환율과 함께 미국의 확실한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 뭐 12월 말부터 1월 지금 초순까지 뭐 전국 각지에서 분양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을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 광화, 서희, 스타힐즈 뭐 14세대 아주 조그맣게 모집하는데 9명밖에 지원을 못했고요. 부산 에코델타 시티 역시도 뭐 469세대 모집에 140명밖에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견건설사들부터 이 자금 경색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전국적인 어떤 분양 상황은 굉장히 암담할 만큼 성적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돈이 귀해요. 돈이 돌질 않으니까 시행사도 문제고, 지금 이 고점에서 분양가가 쫙 올라간 거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택도 없지. 대구의 버머자이르네 역시도 92세 자이 아파트인데 92세대 모집에 185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보여줬던 지난주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입니다. 이 58위가 굉장히 뒤떨어진
이 순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58위 정도 되면 아주 단단한 그런 중견건설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지금 분양시장이 완전히 절단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금 위기를 겪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고금리 시대보다 더욱 터프해질 가능성 아주 많다라는 것. 미국이 얼마나 기준금리 인하를 시도할까? 뭐 사회에서 이외로 2025년은 딱 2번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긴축적 발언을 했지만, 미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훨씬 더 4회 이상까지도 기준금리 인하 시도할 가능성 높고요. 결국 아무리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내려도 시장금리는 더 오를 기세로 갈 겁니다. 시장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집값은 역시 이런 금리 가두리에 여전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까닭에 지금 뭐 최근 하락하는 아파트 일주일 상간에 봐도 서울은 뭐 계속적으로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중구, 그러니까 서울 전역으로 이 하락의 지표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하락 가격 파이는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화성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뭐 등등 해서 경기권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일주일 상간의 거래상에서도 3억 이상 떨어지는 집값의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기는 뭐 4억대가 그래도 눈에 띄는 걸 보면 역시 인천도 정말 집값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이 하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계의 거래가도 중요하지만 전체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그리고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집값 자체가 대요동을 칠 수 있는 거품 붕괴에 가까운 하락 양상을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가격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가치는 정말 그 하락세가 무서울 정도로 이 스탑되지 않는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기미 조금 더 보이지 않죠. 어떤 호재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끊임없는 하락세의 지하실문 개방이라는 늪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지금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어느 정도 좀 각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앞면과 뒷면 동존의 그런 어떤 관계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확실히 금융시장 자체의 금리 변동성이 2025년 집값의 향방을 정할 것 같고요. 반등의 기미가 조금 더 없다라는 것, 어떤 호재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점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하락세의 지하실문 개방이라는 그 문이 갑작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